안녕하십니까. 국민대 박용진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오늘은 좀 이렇게 그 날씨도 좋고 그래서 좀 쉬셔야 되는데 괜히 제가 이게 오늘 또 이렇게 너무 또 공부하는 내용만 이거 소개시켜 드려서 또 아까운 시간을 더 허비하는 거 아닌지 뭐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받았을 때는 이 선생님이 이제 왜 의천이냐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고려 시대에 사면서 이제 한국 불교사를 하는데 사실 이 불교학이나 불교 철학을 하는 입장하고 역사학을 하는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에서 뭔가 벗어난 어떤 그런 불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면서 뭔가 얘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좀 부족한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천 연구의 현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제 한번 생애부터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시니까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뭐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 드리진 않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저는 처음에 이걸 이제 2시간이라고 그래서 시간을 착각을 하고 한 200분 정도로 해서 이제 10분, 20분, 20분, 10분 해서 이게 한 200분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1시간 30분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달려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의 연구 현황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각국사 의천의 외길 이렇게 했는데 47세에 이제 입적을 했기 때문에 47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애, 행적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원흉과 실천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서 화엄이라든가 천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상이 뭐 정치적인 내용이라든가 혹은 이제 사회라든가 이런 것에 투영된 내용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저술 자체가 지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아있는 건 사실 이제 대각국사 문집에서 단편적인 내용을 통해서 화엄 사상이라든가 천태라든가 혹은 유식이라든가 뭐 인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추출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사상 영향들을 뽑아내기는 굉장히 일단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 이제 주전론 뭐 이런 걸로 이제 배우셨던 내용, 이게 이제 의천의 경세,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에 참여했었던 그 내용도 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천에 이제 가장 큰 이제 현재 남아있는 이제 업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교장이라고 하는 것. 학교 다니실 때는 아마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이제 익히 들으셨을 텐데, 그 교장이라는 것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 교장의 총목록인 교장 총록을 했었던 것. 이제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에서의 어떤 큰 업적이고,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K, 한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역시 이 시기에 뭐 세계라고 하면은 역시 동아시아 한문 불교 문화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송이라든가 송나라, 그 다음에 거란인 요나라, 그리고 일본, 이렇게 이제 되는 동아시아 한문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어떤 그런 활동들, K 한류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생애, 사상, 그리고 이제 경세, 그리고 이제 교장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많은데 이게 사진들이 좀 있어서 부지런히 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연구는 1910년대에 이제 대장경하고 대장경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처음 일제강점기의 1인 학자들에 의해서 주로 이제 연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장경의 이 속장경이라는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의 국사교과서에는 속장경이라는 내용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국사교과서에서는 속장경이라는 용어는 거의 쓰지 않고 교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런 이제 그 대장경과 관련되어서 그 주석서인 교장을 이제 확인하다가 보니까 이제 의천 스님의 이제 그 활동이라든가 주석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발굴되고 연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때에 이제 뭐 박봉석 이런 이제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서지경이 있습니다만은 59년 요럴 때 넘어가야 이제 조명기 선생님이나 그다음 국사학계의 김상기 선생이나 이런 분들의 연구가 이제 일부 있고, 그리고 80년대 이제 좀 넘어오고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사실 거의 90년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이제 있는데, 의천 스님의 이제 뭐 불교사의 위상, 화엄종으로 해서의 뭐 불교 혁신, 천태종 개창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들어보셨던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의천의 정치 사회적 입장이라든가 뭐 이런 고려시대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 한문 불교의 교류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포함해서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의천과 관련해서는 전공이고 이제 그 논문도 쓰고 이제 뭐 책도 내고 그랬습니다만은, 의천 단일 주제로 제가 이렇게 2시간 동안 강의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이제 막 부랴부랴 모아서 이제 이 자료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의천 스님에 대해서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이제 지금 의천 스님의 어떤 그런 현재까지 연구 성과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한국사에서 의천 스님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업적이랄까 이런 것들을 과연 제대로 반영해서 서술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이게 지금 이제 중학교였습니다. 왕족 출신의 의천은 천태종을 개창해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혹시 이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좀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르게 서술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었던 뭐 노력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천태종을 가지고 천태종을 이제 창종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선종에 있었던 스님들을 하고 일부 이제 다른 이제 교종의 스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모아서 천태종을 이제 사실은 개창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천태종으로 해서 불교계의 재편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서술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좀 틀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천은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고자 송거란 일본에서 부경해서 모아서 교장을 간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고자 했던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각국사 의천은 대장경을 전제로 하고, 이 대장경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경률론에 대한 해석은 결국은 주석서라고 하는 이 것이 없어서는 바른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교 해석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또 이제 스승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제 그 어찌 보면은 불교의 어떤 그런 학문의 어떤 위계, 배움의 위계 이런 것들을 서술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고자 해서 모았다 이런 내용은 이것도 사실은 이제 틀린 서술입니다. 그리고 목판 인쇄령을 통해서 이제 교장을 간행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목록을 먼저 만들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교장이 먼저 이제 책들을 다 모아서 이제 교장을 만들고 그 교장에서의 이제 목록을 만들었던 그런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차이점들이 이제 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예. 대각국사 의천 스님하고 예. 보조국사 진울 스님하고 동시대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대각국사 의천은 1101년, 그리고 이제 진울 스님은 1210년 입적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고, 조금 뒤에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진울 스님은 이제 화엄을 중심으로,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화엄론 저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화엄종을 통합을 하는 선교 일치 사상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전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중앙에서 이제 이제 축출되는 경우가 있는 이제 1126년에 이제 이자겸의 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1126년에 추출이 되니까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면 태백산 그 각화사, 태백산 사고가 있는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안동의 이제 용수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확심의 원종 물류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편찬하면서 간행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대응되는 주요한 인물이 바로 이제 선종의 진울의 그 정예결사 이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12세기 말 그러니까 진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화엄종은 이제 교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면서 태백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의천의 문도들이 이동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등학교에 보게 되면 여기에도 이제 선교일치의 사상 체계를 확립한 불교 이렇게 얘기했지만 역사 교과서나 하여튼 모든 그 역사의 서술은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 불교에 있어서는 이제 교가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선교일치 이런 표현도 물론 선교일치는 이제 뭐 선종 입장에서 주가 선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교선일치라든가 이렇게 해도 사상 체계를 과연 확립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그 의문들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전기에 역사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불교사에 보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영통사 대각국사비 이렇게 해서 영통사에 독실한 불교 시자였던 김부식이 비문을 썼다라든가 뭐 이런 사실 김부식의 형은 이제 그 법상종 육아유식종의 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부식은 이제 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어뷰자로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표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실한 불교, 물론 집안이 이제 이 당시는 뭐 고려시대에 이제 불교가 이제 일반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독실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또 이것도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태종의 창종의 부분에서도 선종을 교정에 포섭하면서 뭐 불교계 통합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부 다소 이제 조금 이제 문제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도 계속 읽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하여튼 현재까지 연구 성과들을 이제 제대로 반영하면서 하는 것들 역할이라든가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시 재정립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의천 스님의 이제 개인적인 관점, 신앙 및 지적 주체를 수행자로서의 어떤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점에 이제 하와 중생, 그 다음 국가적인 관점, 그 다음 이제 세계적 관점. 세계적 관점이라면 역시 이제 동아시아 한문 불교 문화권, 이때가 이제 아무래도 뭐 송료, 일본 이 정도를 이제 우리가 세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한 4가지 관점으로 봤는데 결국은 뭐 생애, 그 다음 이제 사상 그런 내용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고려 시대를 이제 이해를 먼저 이제 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을 이해를 하려면 고려 시대의 흐름을 좀 이해를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건 이제 늘 학생들한테 그 가르쳐 주는 이제 팁인데 고려 시대는 이제 이 지배층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호족, 그 다음에 문벌 귀족, 그 다음에 이제 무신집권기 1170년에 이제 정중부의 남부터해서 무신의 날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권문세족, 그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부 이렇게 해서 지배층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리고 태조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건국했고 그 다음에 이제 1392년에 이제 고려는 이제 망하는데 광종 때 970년, 1070년, 1170년, 1270년, 1370년 이렇게 해서 100년 단위로 고려를 구분하면은 고려에 대한 이해를 큰 틀에서 요 시기가 몇 년도를 딱 얘기를 하면 요런 상황이구나. 지배층은 누구기 때문에 대충 이러한 경향으로 이런 것으로서 사회가 움직였겠구나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70, 1070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에 이제 균여라고 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균여가 이제 한번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여기 문종 요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진울 스님이 사실은 이 무신직건기, 바로 요때에 이제 신종, 희종 때에 요때 활력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진울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요때는 이제 무신직건기에 진울 스님이 임진강을 건너면서 나는 다시는 개경을 이제 넘지 않으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불교계를 개혁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정예쌍수를 해서 조계 그 수선사를 했을 것이냐. 이제 과거를 이제 지방 이때에도 어쨌든 귀족이라든가 이런 그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는 사실 승과에 합격했다 그래도 사실은 이 뭐 승록사라든가 이 중앙 이 불교계에 진출하기는 사실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울 스님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뭐 합격하고 그랬지만은 이 뭐 여의치가 않은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이제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려 중기는 이제 문벌 귀족의 시대인데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이때 1055년에 문종대에 이제 이때 태어납니다. 그리고 문종, 순종, 선종, 헌종, 숙종. 그러니까 이제 순종도 형, 그 다음에 선종도 형, 선종의 아들이 헌종인데 1년 만에 바로 이제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형이 이제 숙종입니다. 그리고 숙종의 동생이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그러니까 대각국사 의천의 이 형들이 아버지가 왕이고 형이 이제 왕이었던 그 시기에 이 불교계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학문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들은 사실 이런 배경들, 튼튼한 백그라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측면들을 또 이제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이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이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납니다. 아마 들어보셨음직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인주 이씨 이자겸의 어떤 그런 세력들에게 이제 밀리면서 계속 이제 대립과 뭐 상쟁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런 가운데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이제 1917년에 일시의 해인사로 이제 은거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어찌 보면은 이제 폐당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무신직권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이제 보시면은 대충 이때가 문벌 왕권이 중요하지만 문벌 귀족들이 이때 중요한 어떤 그런 이 사회를 움직이는 한 세력층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직권기에는 이제 무신들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이 되는 그런 때고요. 그리고 이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몽고가 침입을 하면서 강화도로 피신했던 그런 때고, 그리고 이제 1271년부터는 이때를 이제 원간섭기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고려가 원나라에 이제 황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때가 이제 바로 이제 일현 스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진울, 일현, 그리고 요때가 되면 이제 공민왕 때 요때가 되면 잘 아시는 태고보우라든가 또 고려의 마지막에 이제 나홍해근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이제 활동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970년 이렇게 100년 단위로 나누고 이 지배층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보게 되면은 고려는 대충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연도가 어느 몇 년이냐, 1000년이냐, 뭐 아니면 1100, 200년이냐 이런 걸 딱 보면서 요때의 지배층이 누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추론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팁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각국사 의천의 이제 문종대부터의 지금 이제 문벌 귀족이 이 사회의 지배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이제 임주희 씨라든가 해주채 씨라든가 뭐 경주 김 씨라든가 하여튼 그런 문벌 귀족들이 많은 가운데에 이때에는 왕실에서 문종이 이자연 인주희 씨입니다. 인주희 씨 이자연의 이제 아들 죄송합니다. 이자연의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데 그 중에 비를 이 문종한테
세 명의 딸을 이제 이자의 딸을 이제 비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이제 세 명이 이제 왕비를 문종한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순종, 그러니까 문종의 아들이 이제 순종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인주씨 이자연의 가문에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자겸의 이제 아들의 아들이 이제 손자인 이자겸, 요게 이제 이자겸입니다. 인주이 씨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종, 그러니까 숙종 다음이 이제 예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종, 그 다음에 인종한테는 예종 다음에 이제 인종인데, 인종 때에는 이제 또 두 명의 이자겸의 딸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자겸의 난이 1126년에 일하는 1124년 요때 김부시 삼국사기 쓰고 그럴 때입니다. 근데 요때 이제 이렇게 해서 주는. 그러니까 이때는 인주이 씨 이자연계가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 권력으로 보면은 왕권에 버금가는, 왕권을 능가할 정도의 어떤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때에 보게 되면은 금산사 해덕왕사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있고, 흥왕사, 지소 이런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연의 아들은 이제 법상종 이런 쪽으로 이제 금산사, 전주 금산사 이런 쪽으로 이제 출가하는 법상종이라고 하는데, 법상종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고려 전기에는 법상종이라는 용어를 전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아업이라든가 이런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쪽으로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산사라든가 혹은 뭐 현화사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법상종 쪽에 이제 사찰들은 이제 인주이시 쪽에서 이제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흥왕사에도 이제 이렇게 지소라는 인물을 이제 출가시키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시기에 있어서 왕권은 굉장히 강력하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문벌 귀족이나 이런 서로 연립하고 또 상쟁하고 막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불교계도 같이 이제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정치 세력이 누가 뜨느냐에 따라서 이때에는 또 화엄종에서 한번 또 하거나, 또 혹은 이때는 또 선종에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불교계도 부침이 매우 많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하고 이 문벌귀족의 이런 내용들을 큰 틀에서 염두에 두시면서 아마 보시면은, 이 대학국사 의천 스님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의천 스님의 이제 그 전반적인 그 생애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55년 9월 28일 출생이고요. 인주시 이자연의 이제 그 인해왕후의 넷째 아들이고, 이 본명은 석후입니다. 뭐 잘 아시지만은 이제 그 성에 승자를 붙이는 뭐 승조라든가 승예라든가 뭐 이런 인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님의 이제 아들이다라고 해서 석자를 붙여서 외자로 쓰기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석후입니다. 빛날 후자. 그리고 속성은 왕씨고, 자가 의천입니다. 의천. 이게 이제 아마 출가 전이었는지 출가 후였는지는 이제 명확치는 않습니다. 의천. 벌써 이게 이제 그 뜻이 이게 하늘과 같이 높으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늘과 같이 높은데, 그리고 그게 밝게 빛나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이게 정말 이 왕자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 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이름에서 벌써 그 기상과 기계가 확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지어졌는데, 송나라 철종의 이제 휘가 이 조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피휘라 그래서 같은 이름을 이제 못 쓰게 되죠. 황제국이고 이제 그런 관계 제후국이니까. 그래서 석후를 이제 뭐 가끔씩 시문에 이제 나오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 석후라는 이름을 이제 쓰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이제 자로 의천 이렇게 이제 많이 쓰인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순종 선종 이렇게 이제 했었고, 5월 14일 11세에 화엄종의 영통사 난원 스님에게 이제 출가를 해서 뭐 대소승부터 해서 골고루 이제 학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국사 의천 스님이 11세에 출가를 했는데 11세 이전부터 이미 왕실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 공부를 대학국사 의천 스님은 47세에 이제 그 의천 비명에 보게 되면 의천 스님이 그 대학국사 문집에 보게 되면 벌써 이제 천백일 한 46세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아픕니다. 제사다병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늘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니까 과로하고 그러니까 학문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일찍 뭐 입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여튼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마했었던 그런 이제 그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5년에 이제 4월 8일에 송나라로 입성을 했고, 그리고 개봉해서 이제 명주로 해서 바다를 통해서 이제 귀국을 했고, 5월 29일에 이제 귀국을 합니다. 여기서 뒤에 다시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 96년에는 이제 요때에 바로 이제 헌종하고 이제 헌종이 들으면서 그 인주 이시에서 미는 헌종계하고 왕권 강화의 입장으로 하는 숙종의 이제 입장이 이제 이때는 이제 대결이 됩니다. 그래서 숙종이 이제 이 조카인 이제 그 헌종을 아마 이제 인주이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에 이제 그 전에 직전에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해인사로 이제 응거를 하게 됩니다. 요건 역시 이제 아마 인주이시나 어떤 이런 이제 불교계 세력들에게 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6년에 형인 숙종이 이제 왕권을 장악하고 해서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해인사에 있는 의천을 이제 불러서 그걸 개경으로 이제 복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흥왕사, 그리고 이제 천태종의 총본산이 되는 국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창건하면서 중앙불교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왕권 강화를 위한 윤관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진정벌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그래서 숙종의 개혁의 쌍두마차라고 하면 역시 이제 윤관, 그다음 불교계에서는 이제 대각국사 의천이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전개된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00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천태종 이런 이제 계속 창종 뭐 이런 노력들을 하다가 1101년 10월 5일에 비병으로 이제 총지사에 열반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사로 이제 책봉을 하게 되고, 시호는 대각입니다. 대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건 부처님이기 때문에 대각이라고 하는 호는 사실 그 전후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이제 그 숙종이 형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이제 야, 너 이제 그 시호를 이제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사도 이제 하겠다 그랬는데, 대각 이거는 정말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참난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생전에는 이 대각국사호라는 이 호가 시호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입적 이후에 바로 이제 1101년 이제 10월 5일 이후에 그때에 이제 국사로 다시 책봉해 주면서 대각이라는 호를 이제 출시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각이라고 하는 뭐 있을 수가 이제 사실은 없는 건데 왕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1101년 10월 5일 이전에 이제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숙종이 이제 그 총지사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는 아무래도 다시 이제 그거 만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원컨대 원하는 바는 정도를 중흥해서, 그래서 그 뜻을, 그렇지만 이제 이 병이 그 뜻을 이제 빼앗을까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라건대 이제 지성으로 외호를 하셔서 이 열애의 부처님의 불교를 이제 부지해달라. 그렇게 되면 죽어도 썩지 않을 것이다. 불의, 불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이제 영통사 비명에는 이제 대각국사 문집은 이제 문집이 있고 외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집은 이제 자신이 이제 직접 이제 쓴 뭐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고, 외집은 이제 뭐 다른 스님들이 이제 준 글, 뭐 비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남겨놨는데, 김부식이 쓴 이제 비문이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글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시려면은 비문, 영통사 비문, 그 다음에 이제 천태종에서 비를 세운 이제 그 칠곡의 선봉사라고 있습니다. 그 선봉사 비문, 그리고 이제 흥왕사의 또 묘지가 있고, 그리고 대각국사 비,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김부식이 비문을 쓰기 전에
윤관이 비문을 이제 원래는 이제 사실 먼저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관의 비문은 이제 삭제되는 되고 김부식의 비문만이 이제 남아서 김부식의 비문으로 이제 영통사 비를 세웠고 그것이 이제 한 1132년, 5년 뭐 이때 그러니까 이제 이자겸의 난이 1126년이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에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이제 영통사 비라든가 혹은 선봉사의 이제 칠곡에 있는 선봉사 비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건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26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 이제 인주시였던 그런 외척 세력들을 어느 정도 정리한 왕권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그런 이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각국사 스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또 이제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민의 편익, 사회복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했고, 국가 중대사를 이제 자문을 했고, 주전을 건의해서 이제 숙종의 계획 정치에 조력했던 이런 것이 이제 생애의 이제 전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천 스님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왕자의 신분으로는 사실 이때에 이제 어디 송나라든 이렇게 그 유학을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송나라가 있고 요나라가 있고 요나라하고 이제 송나라는 이제 반목이고 또 우리 이제 고려는 요나라를 육지로 이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송나라의 기존에 이제 그 황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조공일 책봉 관계나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만은 이때가 되면은 요나라로 이제 이게 바뀌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바뀌어 있는 상황이니까 요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 국제 정치 관계를 무시하고 송나라로 왕자가 유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대각국사 의천은 몰래 이제 그 상인의 배를 타고 이제 송나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한번 좀 쭉 한번 나중에 이제 한번 그 의천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한번 눈여겨 보셨다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85년에 5월 2일에 이제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해서 4월 8일에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밀주 판교진에서 해주라든가 숙주, 남경 이렇게 해서 변경으로 이제 갔다가 8월 초에 이제 항주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항주에서 쭉 활동하다가 2월 달에 귀국을 위해서 잠깐 다시 이제 송나라 수도인 개봉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철종 황제한테 이제 하직 인사를 하고 선물도 이제 잔뜩 받습니다. 뭐 은그릇 1,000냥, 채색 비단 1,000필 이거 어떻게 들고 옵니까? 이거 못 들고 오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사신단도 이제 같이 이제 급히 이제 뒤쫓아간 사신들이 있어 왕자로 가고 그랬으니까 급하니까 이제 이제 그 형인 이제 선종이 부랴부랴 이제 또 사신단을 뿌려서 바로 이제 그 송나라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인원들 이런 인들과 함께 이제 귀국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끔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와서 4월 달에 이제 항주 해인사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천태산 구청사로 갔다가 5월 10일에는 이제 명주, 지금 이제 영파입니다.寧波로 갔다가 5월 29일 고려국경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루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사실 뭐 이게 또 적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4월 8일에서 5월 1일이니까 1개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귀국은 한 20에서 29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9일이고 이거는 이제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다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딱 도착 구경까지 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송나라 요게 이제 1100 인종대에 김부식이 이제 활동하고 그러던 때에 그때 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귀국하고 이렇게 이제 고려로 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 25일 송나라에서 고려로 오는 것,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건 한 41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여기에 9일로 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고정이 되고 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면 해상교통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개경에 이제 그 예성강의 이제 병남도
근데 경남도 여기서 바로 출발한 게 아니고 풍주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등주로 해가지고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개경으로 들어가거든요. 개봉으로. 근데 여기가 이제 요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위쪽 루트를 이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요에 이제 그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판교진 밀주, 지금 여기가 청도거든요. 청도.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코스들을 이제 개발해서 했는데 요것도 이제 의천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명주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 조금 올라와서 해서 여기에서 흑산도, 군산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코스를 지금 고려도경에서는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로가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이제 이 북송 초기나 이런 때에서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신라 때 이런 때에 이제 그 당나라 수도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등주 이렇게 해서 이제 개봉으로 가서 여기 옆에가 이제 정주입니다. 정주고 낙양 그리고 이제 장안으로 들어가는 이 루트가 이제 사실 일반적인 루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청해진, 장보고, 잘 아시는 장보고의 적산고, 파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 이제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판교지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이 요나라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 위에 이쪽 루트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코스들이 이제 육로로 가는 코스가 있었는데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그 문집을 추적을 해보면 이게 코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개경에서 이렇게 이제 이 배로 갔는데 이게 한 달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가능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판교진 요 청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일조 그 다음에 연운항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쪽으로 해서 해주, 초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숙주, 남경, 개봉. 이 남경은 후대의 남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송대에 이렇게 해서 개봉으로 이제 들어가는 코스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는 육로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송대의 운하로를 이제 이용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개봉에서는 이제 이렇게 숙주, 그 다음에 사주, 초주, 양주, 윤주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와서 항주로 내려오는 이것도 역시 이제 운하의 이제 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코스도 이제 그 조금 애매하긴 한데 대학교 의천 스님도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가 이제 연운항이거든요. 이 연운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마 그 화과산이라고 손오공 뭐 이런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데가 여기 이제 연운항 여기가 화과산이거든요. 여기 보면 신라 때에 신라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있었던 집성촌 이런 것들도 여기는 이제 이 연운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마 신라 때도 이미 여기에는 신라인이라든가 뭐 일본인부터 해서 예민이라고 아마 앤디라고 들어보셨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이쪽으로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초주 이렇게 해서 다니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항주까지 이제 와서 이 원나라 때에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북경까지의 이제 경항대운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결되는 코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홍 스님이랄까, 그 다음에 태고보호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 같은 경우는 다 육로가 아니라 이제 이 운하에 이제 수로를 이제 이어놓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에서 항주에서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황제한테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여기 항주에 이제 또 있다가 천태산 여기에 왔다가 명주로 갔다가 정예로 해서 바다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귀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루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보시면 이 소주라고 하는 곳은 이제 워낙 경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명한 곳인데 태호가 여기 있고 아마 잘 아시는 이제 태고보호 스님이랄까 그 다음에 이제 대군화상 초록 직지신체 요절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썼었던 그 백운 경환화상이 이제 서복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호 여기에 하무산 청암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대분경한 스님도 여기로 이제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태고 보우 스님도 이제 여기로 왔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 법을 받아서 현재 이제 이 조계종의 이제 인재 정맹으로서의 이제 태고 보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겹친다, 백운경한 스님하고. 그랬는데 여기도 사실 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주에서 내려서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운하를 타고 이제 내려오니까 수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이 수로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태호를 뭔가 통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 루트를 통해서 가지 않았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제 와서 정예를 해서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교진은 지금 이제 그 청도에서 조금 뭐 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판교진 유지도 이제 있고, 거기에는 이제 그 시박사라고 이제 그 무역이라든가 이런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송나라 때 관리하던 그런 것이 있었고, 여기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 명주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 영파, 그 지역에 이제 있는 시박사 이런 것들이 있었던 유지. 그리고 대학수 이천 스님이 이제 이 밀주 판교진에 이제 있다가 밀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아마 오랫동안 이제 좀 체류를 했을 겁니다. 거기 이제 그쪽은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쪽에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쭉 지나가는 곳. 아까 전에 봤었던 이제 연안강 이쪽에 있는 숙성촌 이제 그 신라인 유지 기념비. 그다음에 이제 회안부사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아까 전에 봤었던 이제 초주라고 하는 곳인데 그런 곳들 이제 현재 이제 직접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런 이제 유적지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의천 스님이 이제 갔었던 송나라의 이제 황성, 궁성이 이제 궁성도입니다.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남아 있지 않고 이 개봉부라고 해서 뭐 2호 예병 현공이랄까 뭐 이런 이제 관아 이런 것들이 있는 터가 이제 지금 건물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은 곳이 개봉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국서 의천 스님이 이제 방문했던 곳은 이제 왕궁 이 황성 앞에 있는 대상국사라든가 태평흥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개봉부 안에 이제 이 상국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유지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개봉에 가시면은 한번 들러봄직한 곳이고요. 태평흥국사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고 뭐 터나 이런 것들이 위치가 대충 여기겠구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숙주에도 이렇게 이제 고성 정도가 이제 남아 있고 상구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게 이제 그 남경 그러니까 이제 개봉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큰 이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진강 금산사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수륙도량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대각국서 의천 스님은 이게 이제 남경 지금의 남경에서도 이제 그 고속철로도 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면 갔다 올 수 있는 곳인데 그 운하 이런 루트들이 다 보이고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사찰인데 금산사 여기에도 아마 들렀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다음 이제 소주에서도 이제 들렀을 곳, 뭐 대중상부사, 요건 이제 항주에 가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이제 그 송나라 화엄종 승려인 이제 정원이라고 하는 스님을 이제 그 찾아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상부사, 용흥사 이렇게 해서 그냥 요 정도의 터 정도로만 딱 보이고 뭐 항주 시내에 이제 있습니다만은 뭐 그다지 그게 그 볼만한 것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자변종관이라고 천태종의 스님이 있었던 이제 상천축사. 여기 이제 아마 그 항주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서호나 뭐 이런 걸 좀 찾아보시는데, 그럼 이제 상천축사부터 해서 이제 중천축사, 하천축사 이런 데를 이제 들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호에 보게 되면은 서호에 이제 유명한 사찰인데 소경사라고 있습니다. 소경사. 그래서 서호에 가시면은 이것도 지금 뭐 소경사 터라고만 이제 사실 남아 있습니다.
서호에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한번 나중에 가시면 서호만 보지 마시고 꼭 한번 좀 여기도 한번 좀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국청사, 이제 천태산 국청사를 이제 방문했던 곳이고 여기에서 이제 좀 올라가야 뭐 한 30분 정도 이제 막 차로 가면 금방입니다만은 고명강사라고 하는 곳 그 위쪽에 이제 지자 육신탑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대각국서 이천 스님은 내가 고려로 귀국하게 되면 천태종을 반드시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서원을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지자탑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국청사만 가지만 거기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좀만 올라가면 정광불롱이라고 이제 얕은 이제 산 정상이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기도 한번 좀 꼭 좀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국서 의천 스님은 이제 송불교에서 뭐 화엄종, 천태종부터 해서 선종의 이제 운문종의 종본요원, 뭐 회련, 법상종, 계율종, 서천범화, 인도승 뭐 이런 다양한 인물들과 이제 교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이제 물론 이제 태고보호 스님이나 뭐 백운경한 스님이나 나홍해원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국법을 하면서 이제 많은 지역들을 이제 순례를 하지만 국가의 막 전폭적인 왕자이기 때문에 이 사신단을 이제 왕자를 데리고 다니는 이제 적반사라든가 뭐 임반사 이런 이제 관료들을 이제 붙입니다. 물론 이때 이제 소식도 이제 아마 만났을 겁니다. 근데 소식이 직접 이제 뭐 편지를 주거나 시문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각국서 의천을 이제 계속 이제 항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모셨던 인반사 양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양걸한테는 이제 소식이 이제 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습착과 미천과 습착지와 같은 내용들이다 그러면서 양걸과 의천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시문을 주는데 아마 그때 잠깐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교류 내용은 이제 나오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식, 소순, 소철 이렇게 해서 김부식도 김부식, 김부천 뭐 이렇잖아요,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은 인물들과도 교류를 했고 불교계와도 이제 교류를 합니다만은 그냥 관료로도 사실 이제 많은 교류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당시가 이제 왕안석당이라고 하는 이제 신법당이라고 하는 류와 구법당이라고 하는 이제 대립 이런 관계들이 이제 있었고 이때 이제 여혜경이라든가 뭐 이런 인물들과 이제 교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각국서 이천 스님은 불교계와만의 교류를 했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왕자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면 그러면 고려와 그러니까 사신단에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하고 자신이 직접 보는 것하고는 사실 이게 천양지차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신단이 이제 국왕한테 보고하는 것과 달리 왕자의 신분으로서 송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때 이제 자세히 이제 보고 와서 국정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소소한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충분히 뭐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함께 고려하시면서 보면은 대각국서 의천 스님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이제 입송구법 뭐 이런 것들을 생애 이런 것들은 끝났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까지의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빨리 끝내기 때문에 그럼 또 빨리 가겠습니다. 대각국서 이천 스님의 이제 사상과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 교관 겸수, 교관 병수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국서 의천 스님의 내용은 제가 사상 얘기는 역시 잘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러냐면 이제 책이 없다. 아니 뭔가 저술이 있어야 자신의 사상을 표현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대각국사 문집 속에서 본인이 이제 조금씩 했던 그런 남겼던 그런 단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사상을 이제 뽑아내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보게 되면은
대각국사 의천스님은 이제 지엄, 법장, 진관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제 화엄종의 화엄 삼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사상을 전개했다. 초기 사상은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종 물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가의소, 그러니까 지엄, 법장, 진관 삼가의 교학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삼가의소가 있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나눠드린 이제 그 자료에는 최근에 이제 그 원종 물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삼가의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원종 물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편찬을 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장 총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화엄종의 5교판을 중심으로 해서 교학은 이제 전개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학과 관법, 이게 이제 교관인데 교상문, 관행문 혹은 교상문, 관신문 요걸 아울러서 수행하는 입장. 우리가 교관병수, 교관겸수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방법론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교상문과 관행을 같이 공부하는 것은 방법론인지 아니면 그것을 교관겸수 사상이라고 볼 건지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이견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교관겸수라고 하는 교학과 교상과 관심, 관행을 함께 하지 않아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엄교학과 천태교학, 천태종을 개창을 하는데 화엄종은 의연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화엄종이 있는데 천태종을 도입을 해서 천태종을 개창을 하는데 뭔가 이게 논리적이든 뭔가 하여튼 이게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관 스님이 이제 화엄과 천태는 화엄은 대동천태 이런 내용들을 화엄에 이제 그 화엄경서라든가 이런 것에 얘기하면 되니까 크게 천태와는 뭐 크게 같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런 것에 이제 기반을 해서 이제 전개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과정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이따 한번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종년 이게 형이죠. 그리고 1101년 8월에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개사에 이제 왕의 조칙으로 원효와 의상은 동방의 성인이기 때문에 비기와 시효가 없는데 덕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대성 화생국사, 그리고 의상 스님은 대성 원교국사라고 이제 이렇게 시효를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에 있었던 곳에다가 이제 이 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효 스님은 분황사,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뭐 부석사나 뭐 이런 쪽이었을 텐데, 그래서 그러면 왜 숙종 8년에 그것도 1101년에 원효 스님하고 의상을 갑자기 이렇게 화생 원교 이걸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이건 이제 대각국사 의천의 어떤 그런 요청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런 불교계의 어떤 그런 이제 통합의 문제라든가 뭐 이제 정치 사회적인 어떤 통합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고려된 측면도 배제 화생이라고 하는 것 문제, 원교니까 이제 역시 이제 원융 뭐 이런 이제 원만 회통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교관은 사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상문과 관신문 혹은 관행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화엄의 5교는 소승, 시교, 종교, 돈교, 원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다시 나옵니다. 천태종의 이제 이런 이제 교상문과 관행문은 장교, 통교, 별교, 원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게 이제 원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태도 원교고 화엄도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거기에 원교의 화엄정을 둡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봤었던 이제 법장 두순지엄 법장 진권은 이제 화엄종의 3조인 이때의 이제 돈교 선종을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서 한 것이다. 근데 화엄종에서는 천태종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 관행
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조용히 이제 앉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마음으로서 어떻게 관심 뭐 12연기를 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차제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 천태종이라는 다른 쪽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이 천태종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차용해서 쓰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소승교부터 해서 원교까지 해서 나오는 파생되는 다양한 교리들이 사종법계, 십현문이라든가 뭐 다양한 육상관, 오온이라든가 뭐 12인연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리로서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관, 결국은 고요히 마음으로서 관행을 통해서 결국은 이걸 이제 실천하고 이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대학국서 이천 스님은 결국은 교관, 이것을 겸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을 이제 강조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엄교학은 있는데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이건 뭐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천의 화엄교화는 이제 격시 이제 화엄 5교판 그리고 이제 그런 관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이제 원육 논리로 통합해서 전개된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국서 이천 스님은 고려 화엄종을 이제 수립을 하는데, 보통 이제 불교의 이제 교단이라든가 종단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종조,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단의 이제 소위 교전, 그러니까 어떤 경전 경론을 가지고 할 것이니,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교 의례, 종단이라든가 교단의 의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될 텐데,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이제 그 중국에서 이때 송나라 때에서는 화엄종 7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마명용수 여기를 띄우고 마명용수 두순지엄 법장 진관 종밀 이렇게 해서 7조를 이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대학국서 의천 스님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천친불타 광통 여기를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친, 천친은 세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십지경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타 광통, 광통은 해광이라고도 하는데 이 십지경론을 주석하고 화엄경서를 쓰기도 하고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십지론이라든가 지론 이런 쪽을 이제 대폭 보완한 것이 이제 대각국서 의천 스님의 화엄 구조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의 어떤 그 화엄 종조를 세우는 것하고 고려의 화엄종 종조를 세우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정리를 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특징적인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국서 의천 스님이 이제 송나라에 가서 이제 잘 봤을 것 아닙니까? 송나라에서 딱 가보니까 이제 이때는 이미 그 송나라의 불교계는 선종이 이제 이미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선종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화엄이라든가 천태라든가 뭐 천태 이런 것도 아주 천태가 이제 흥하기는 이제 했었고, 그러니까 천태종을 여기에서 세우는 이유는 대국서 이제 송나라에 가보니까 선종에서의 어떤 그런 불교계의 동향 가운데에 가장 활발하게 선종과 교류하면서 대항의식이라든가 이것들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천태종이었고, 그러기 때문에야말로 이제 이 천태종을 개창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 관계 속에서 이 천태종 개창도 이제 사실은 같이 이제 고려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관 병수 사상은 이제 그런 이제 결국은 이제 경전을 탐구하고 교리 교학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 관법, 관행이라고 하는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교가 관이고 관이 교다라고 하는 교적관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각국서 의천 스님은 그 47세 그 아픈 와중에도 평소에도 관심과 지경, 그러니까 경전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비문에서는 이제 그 서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7세까지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천의 화엄종 계보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대학국서 의천 스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확심이라고 하는 인물이 1181년이라고 그랬는데
원종 물류 지폐를 쓰고 요때가 바로 이제 진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선종에서 등장해서 정해 쌍수를 표방하면서 정해가 결국은 지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사마타 비파사나 마음을 고요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행을 하는 겁니다. 관행. 관심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화엄종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12년을 이제 계속 이제 돌려본다든가 그런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원종물류 집회라고 해서 이 원종물류 집회인데 여기 이제 태백산계에서 활동하던 확심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한 건데 1181년경에 이제 전으로 해서 편찬된 것. 그러니까 대각국서 의천의 원종물류를 원종물류 집회를 한. 그래서 대각국서 의천 스님의 그 사상의 내용들의 일부라도 정확하게 포착하려면은 이 책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판독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정확하게 사상적인 의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 책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과제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태교관도 역시 이제 교상문과 관심문으로 해서 원용 3관의 공가 중체 그리고 공가 중의 3관을 이제 원용 3관으로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그래서 천태교관도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데 이건 이제 제관의 천태사교에 의해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대각국서 의천 스님은 이제 이 천태종에 또 관심을 가졌었던 게 뭐냐면 송나라의 천태종의 계보 중에서 혹시 의통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통은 이제 고려인인데 고려인으로서 송나라의 천태종의 제16조가 되는 인물이 의통입니다. 고려인인데. 그리고 그때 같이 갔던 인물이 이제 재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채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천태사교를 쓰는 인물이 이제 재관이고 둘 다 이제 고려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있고 사명지례라고 천태종에서 대학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쭉 분파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종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대각국서 의천 스님은 여기에서 아까 전에 봤던 천축사에서 종관을 만나서 천태종을 이제 수입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전개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해야 될 내용들은 굉장히 많지만 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각국서 의천 스님은 어쨌든 이 보은의통이라고 하는 인물, 채관이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그 당시 송나라에서 선종과 함께 그래도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천태종을 매우 눈여겨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려에 천태종을 새롭게 개창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 그다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입장을 맞춰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국서 의천 스님은 이제 그런 천태교관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각국서 의천 스님은 유식학에도 밝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식론 단과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편찬을 합니다. 이건 남아있지 않고 서문만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유식론을 성유식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과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대각국서 의천 스님의 이제 유식론도 왜냐하면 유식론이 이제 대각국서 의천 스님은 기신론이나 유식론에도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성종과 상종의 추인 기신론과 유식론을 모르고서는 이 불교를 논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래서 소승교부터 해서 원교까지 화엄까지 모든 것을 다 섭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에서 나는 이제 도노했다. 그리고 막 얘기하지만은 실제 성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승교를 논할 때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있었고 한국 불교의 특성은 이제 원흉과 실천성이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대각국서 의천 스님의 그런 이제 원흉사성이나 통합과 조화 이런 실천과 수행 이런 것들이 의상 원효 스님으로부터 해서 꾸준히 이제 이어졌던 그런 측면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고려 시대에 한 고봉을 이뤘던 것이 대각국서 의천 스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각국서 의천 스님의 이제 경세, 뭐 이제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어떤 국가적인 자문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은 이제 사실 우리가 주전론이라고는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시대 때는 이제 이 주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철전이 성종 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거란 침입하고 그럴 때 이제 성종 때에 철전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행을 못 했었고, 그다음에 주요 이제 교통수단이 이제 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포,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다 유통이. 그러다가 이제 대각서 의천 스님이 이제 이 주전 이것들을 얘기하고 그런 이후에 1102년 요때 이후에 이제 비로소 해동 통보라고 하는 것을 좀 만들어서, 그리고 1097년에 이제 은병이라고 해서 은으로 된 것을 가지고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화폐의 대용으로 이제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주전을 한 적은 이제 없었는데 요때에 이제 의천 스님의 이제 이 건의로 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주전론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대학국사 문집 12권에 이제 나오는데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제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론이라고 했는데 이건 국왕한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주전에 대한 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소를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전법을 새로 행하는 것을 청하는 이제 소다. 요렇게 이제 그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네. 주전론 뭐 이런 이제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학국사 문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인식은 쌀과 배로 이제 그렇게 운반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있고, 이 화폐가 어쨌든 실용성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이거 꼭 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전론 내에는 화폐 사용의 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고통이라든가 이 운반비, 그 다음에 모래를 썼거나 이런 것을 해서 서민의 보호 문제라든가, 그 다음 관리 녹봉을 이제 돈으로 이제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배 같은 쌀 같은 경우들을 이제 창고에다 보관해 놓으면 이제 썩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게 이제 명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자장 스님이 이제 그 신라 때의 의제를 이제 당제로 바꾸면서 이제 문물이 융성했다는 내용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국사책에도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화폐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의 위엄과 문명을 높이자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전론 내에는 4대 이익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섯 번째 이익도 또 같이 이제 고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실용적인 개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지도의 어떤 사회적인 참여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어떤 경세로서 중요한 어떤 그런 하나로 이제 제시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제 뭐 사실 다양하게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간략하게 이제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비와 보시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천 스님의 어떤 그런 깨달음이랄까요. 하여튼 네, 사실 이제 뭐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성문을 나오면서 이제 많은 이제 뭐 그런 고통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잖아요. 이 뭐 사실 왕실이고 뭐 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민들의 어떤 그런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가축을 뭐 짊어지고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길가에 쓰러지고 사실 뭐 그런 것까지 뭐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어떤 그런 것 새로운 것까지 이제 봤었던 그런 측면들, 굳이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서 꺼내 보면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좀 추론을 좀 한번 해본 겁니다. 그다음 이제 가난한 이와 약자를 이제 보호하는 뭐 그런 것들, 자비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유교와 이제 불법의 조화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에 기반한 뭐 현실 인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도 이제 있고 그렇습니다. 보살행으로서의 어떤 그런 측면, 다양하게 이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좀 그 주전론이라든가 아니면 문집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건 뭐 아마 꼭 이것 말고도 사실은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적인 왕도 정치론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굳이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의천의 어떤 그런 사상의 깊이, 포용성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 주전론 하나로서 이제 좀 제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좀 이제 좀 제시를 이제 해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막 그냥 막 건너뛰는 것들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긴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딱 줄여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각국서 의천 스님의 이제 사실은 누구나 이제 그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이 있고 뭐 근기의 차이가 있으니까 꼭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대각국서 의천 스님이 송요 일본 고려에서 이 경률론에 대한 주석서를 다 모을 생각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결국은 다 모아서 이것을 목판으로 인쇄를 해서 송요 일본 불교계에 이제 유통시키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것. 이런 그 사실 굉장히 위대한 이제 업적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 과연 고려에서 변방에서 그런 생각을 이제 과연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현실에 의해서 보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과연 이 시기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을 해야 이 우리나라에서의 역할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천의 저수를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이 교장이라고 하는 것, 교장 총록 편찬, 그다음 동아시아의 지식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대각국서 의천의 이제 그 세계적인 업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이제 역시 이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 물류는 이건 이제 한 1088년 정도에 이제 만들어졌을 것으로 이제 편찬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대각국서 의천이 직접 지었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같이 이제 교정이라든가 이런 걸 했던 것들 중에서 대각국서 의천 스님이 이제 편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흥왕사 주지, 전현수교관. 현수교관은 화엄종을 얘기하는 거고, 겸 강천태교관. 천태교관을 강론한다. 남산율초 인명등론. 남산율초는 이건 이제 계율,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인명론, 논리학 같은 경우요. 그럼 등관은 이게 시호냐, 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관행, 뭐 이런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각국서 의천 스님이 얼마나 많은 이제 불교학이나 이런 것에 깊었던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응원명, 복국자재, 광지계종, 홍진우세, 승통, 신의천 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국서 의천 스님이 주도가 되어서 이제 이 원종물류를 이제 편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 이제 1권, 14권, 22권 이렇게 남아 있고, 이 책은 다 일본의 용곡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토의 류곡대학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이제 이게 그 개운사에 개운사에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언제 이게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 원종 물류가 전해져 가지고 이건 이제 필사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수출된 것이었던 것이고, 그 원종 물류가 있고, 원종 물류는 국가의 지원을 받았고 왕실의 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왕의 이름들 같은 경우는 피의를 합니다. 왕의 이름을 바로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왕건의 건자잖아요. 그러니까 건의 마지막 글자의 획, 요거를 이제 책받침의 이제 마지막을 이제 뺍니다. 결필. 그러니까 다른 글자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마지막 글자를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운은 이제 선종이거든요. 왕운. 형의 이름이 이제 왕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운자의 마지막에 책받침 여기도 결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이제 원종물류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요거는 선종 때인 왕운 때인 선종 때에 이제 편찬됐을 것이다.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봐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종 물류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남아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3권밖에 이제 남아 있지 않고, 일부가 이제 알려진 것들이 뭐 삼생류라든가 뭐 별장류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교장 총록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불교의 주석서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이제 그 목록을 만든 것이 이 교장 총록인데, 이게 이제 1090년에 편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 남아 있지 않고, 이 필사본이 일본의 교토에 이제 가서 그 고산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신편 제종 교장 총록에 해동 유본 현행록 이렇게 해서, 해동에 책이 있고 현행, 견행이지만 이제 읽을 때는 현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해지는 것들에 대한 목록이다라고 해서 목록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이제 이 2권이 신편제종 교장 고산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장 총록은 동아시아의 불교 주석서의 목록으로서는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주관해서 한 불교 체제 정비 과정 속에서 했었던 그런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적인 가치와 뭐 교류사적인 의의도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 교류라든가 이런 데서 이 교장 총록은 어쨌든 그 불교 주석서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1100년 이전까지의 연구를 하는 뭐 한중일의 연구자들은 이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의천록이라고 하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이제 일단 학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이 교장 총록은 유명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대각국사 문집은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건 이제 그 합천해인사에 가면은 수다라전이 있고 법보전이 있고요. 그 양쪽 사이에 사간판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목판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국사 문집은 이제 고려판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고, 이 목판도 상세하게 조사해야 되는 이제 뭐 그런 과제들이 이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뭐 이제 그 피위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천이 이제 고려 사문 의천집이라고 해서 석원사림이라고 해서 비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250권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건 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입적하고 난 이후에 이거는 편찬된 건데, 여기에는 이제 골고루 피위가 다 있습니다. 태조부터 해서 해종, 그 다음에 뭐 문종, 뭐 성종, 뭐 해서 숙종, 옹까지 해서, 숙종 이름이 왕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피위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역시 국가적인 사업이었던 그런 측면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원사림도 불교 문학적으로는 이제 매우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이제 이 교장을 이제 조성했었던 것,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불교 주석서를 이제 다 모으고 그랬었던 내용들입니다. 대장경의 경률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있는데, 그 이치를 밝힐 수 있는 소초가 이제 바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법을 좀 바로 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이제 가지고 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대장경처럼 일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교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장의 목록이 바로 이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이제 교장 발언서를 19세에 올리고 선종 때에 이제 교장을 이제 새긴다라고 하는, 목판으로 간행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총록의 이제 서문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이제 일본에도 여러 법사들한테 불교 주석서들을 이제 수집하는,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고, 요나라 황제한테도 원효 스님의 이제 그 소를, 주석서를 이제 보내는, 그러니까 송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요나라 이런 쪽에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불교 주석서들을 이제 다 모았던 그런 측면. 지금은 이제 논문들 같은 경우는 보기가 굉장히 사실은 이제 수월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책으로 모으는 작업들은 이제 사실 뭐 지금 이제 거의 의미가 없는데, 과연 이제
이런 불교학으로 해서 과연 이제 어떤 것들로 한다면 대각서 의천 스님처럼 부루한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이제 발굴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도감을 두어가지고 이제 그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장 뒤에는 이제 그 흥왕사에 교장 도감을 두어서 이제 새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 도감에서 간행한 책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많이 남아 있고, 뭐 법정 화상전이라든가 같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존 자료로서는 원간본으로는 일본 나라에 가면 그 동대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시다가 보면 이제 일주문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이제 그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 화엄경 수서 연의초라고, 이게 이제 바로 대각국서 의천 스님이 1097년 요때에 이제 했던 것, 그 원본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본으로 남아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사에 있고, 뭐 이건 한번 나중에 또 동대사 가시면은 보여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또 가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원 신역 화엄교라고 해서 경기도 박물관에 이런 곳에도 있는 거, 그 다음에 대동금 문고에도 이제 원본이 이제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식은 뭐 이렇게 이제 그 권자본이라고 해서 한 24cm, 한 56cm 정도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존 자료로는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고, 송광사나 이런 데에도 이제 그 남아 있는 자료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각서 의천 스님이 이제 기사년이니까 가불병정 무기 4, 5, 6, 7, 88년 이때에 이제 천태 사교일을 가능합니다. 해인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있었고, 금산사 강교원에서 대각국서 의천의 스님의 이제 삼촌인 해다광사 소현이 금산사에서 이제 광교원에서 이런 이제 책들을 이제 교장들을 또 간행하고 그렇기도 이제 합니다. 그다음 서소경사 결정사집, 이건 대각국서 의천 스님이 송나라에서 이제 가지고 왔던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계속 있다가 2015년에 또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회사에 1610만 원에 팔렸으니까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분명히 어떤 스님이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팔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자료가 복사본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아마 스님 누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나 중국 학자들은 이제 보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 교장총록에는 전체가 이제 1088종, 장소 숫자로는 이제 개별책으로는 1088종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목록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건 지금 384종 정도, 그러니까 한 34, 5% 정도가 지금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는 지금 거의 그 일본에 많이 이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고려대장경 연구소에서 지금 이제 그 이지범 소장님이 그때 소장하실 때 2012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해서 7개년 동안 한중일에 있는 이 교장들을 다 모은 이 수집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DB로 구축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업적을 이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률론에 대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각국서 선생님이 이제 송, 요, 일본 이런 쪽과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런 교장들을 이제 교류하면서 주석서를 이제 불교 주석서를 이제 모았다는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나라와 관련해서 뭐 유상이나 선총 이런 인물들, 정원과 또 이제 활발하게 교류했었던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천태종과도 이제 종관, 변진 뭐 이런 많은 인물들과 이제 서신을 교류하면서 하고, 율종, 계율이라든가 이런 쪽의 인물들하고도 이제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나라에서도 많은 이제 불교 장소들을 이제 수립해서 했던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요 나라 황제도 이제 보냈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의 요 나라의 재상인 야율사한테도 이제 편지를 보내서 했었던 내용,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했던 그 모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게 결국은 이게 왕자의 신분이고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 이제 거의 불가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도 이제 불교 교류를 이제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집된 자료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이제 법사들한테 이제 교장들이 있으면, 불교 주석서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97년, 1103년, 1500년, 1120년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제 뭐 유식 장소, 화엄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수집했고 혹은 이제 보내주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에서도 이제 고려에서 송나라로 간 것들도 일본으로 이제 수출되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자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천 스님의 이제 어떤 그런 이 역할이 결국은 이 불교 주석서를 송나라, 요나라 이런 불교 교학서들을 다 집대성했었던 것,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어떤 장점이라고,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우리는 불교가 이제 그 우리의 어떤 자체적인 발전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인도, 중국을 통해서 수입했던 것으로만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이제 대각국사 의천 스님처럼 오히려 불교 교학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송나라나 이런 쪽으로 보내면서 그 상대국의 어떤 불교를 이제 제응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상호 교류적인 측면, 이런 관점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일방적인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그런 관점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이 동아시아 한문 불교 문화권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 수행 가치는 이제 굉장히 크다. 사실 이게 이제 언뜻 봐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게 뭐 무슨 책이 뭐 어떻게 그 뭐 대단하냐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불교 교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중에서는 이 송나라, 요나라의 이 불교 교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남아있는 자료로는 이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이 교장총록 이런 것들은 가장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매우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쭉 이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막 건너뛰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크게 한 4가지 관점 정도에서 이제 대각국사 의천 스님에 대한 내용들을 좀 그냥 지금 연구 성과들이 이렇고 현재까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렇고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전개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정도의 현황이다라고 이제 좀 봐주시고, 혹시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끝난 이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